광섬유 드론은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고 제어하는 드론으로 무선 전파 대신 광섬유를 활용해 전파 방해 재밍에 강하고 고속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2025년 5월 기준으로 광섬유 드론의 최신 정보는 주로 군사적 활용, 산업 응용, 기술적 장단점, 그리고 최근 전개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점. 광섬유 드론의 정의와 특징. 광섬유 드론은 드론과 지상조종장치 간 통신을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하여 제어하는 무인 항공기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파 방해 내성 무선 드론은 전파 방해 재밍에 취약하지만 광섬유 드론은 유선 연결로 인해 전자전 공격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량 데이터 전송. 광섬유는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여 고해상도, 영상, 실시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지연 시간이 적습니다. 지형적 제약 감소. 무선 신호는 가시선 LOS, Lane of Sight 범위에 제한되지만 광섬유는 산이나 건물 같은 장애물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행거리 제한. 광섬유 케이블의 길이 보통 1020km에 따라 비행 범위가 제한됩니다. 또한 케이블이 나무, 전선 등에 걸릴 경우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2점. 기술적 구성. 광섬유 드론은 다음과 같은 기술적 요소로 구성됩니다. 광섬유 케이블 드론에 부착된 케이블 릴에 감겨 있으며 비행 중 풀리면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군의 광섬유 드론은 최대 10.813km 길이의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RF Verfaber 기술 Optical Zon유와 같은 기업은 RF 신호를 광섬유를 통해 전송하는 기술을 제공하여 무선 인프라 없이도 장거리 통신을 지원합니다. 고성능 배터리 및 모듈화 설계. 긴 비행 시간과 빠른 충전을 지원하며 모듈화로 부품 교체 및 맞춤 제작이 가능합니다. 기가스테이션 IGA 스테이션, 오지 네트워크 기반의 이동식 플랫폼으로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관리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 저장합니다. 3점. 주요 응용 분야. 광섬유 드론은 다양한 산업과 군사적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군사적 활용. 우크라이나 전쟁. 광섬유 드론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에서 자폭 드론 FPV 드론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파 방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초저공 비행이 가능해 탐지가 어렵습니다. 러시아군은 쿠르스크 전선에서 광섬유 드론을 대량 투입해 우크라이나군에 피해를 입혔으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광섬유 드론을 노획해 분석했습니다. 2025년 4월 사건. 러시아의 광섬유 드론이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 HIMARS 로켓 시스템 최소 4대를 파괴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광섬유 드론의 전술적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공장 공격.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광섬유 케이블 생산 공장을 공격해 유선 드론 생산 능력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3구급 광섬유 레이저 광원을 개발해 드론 격추용 무기로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드론 방어 기술로 광섬유 기술이 군사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산업적 활용. 공공안전 및 법 집행. 실시간 상황 인식을 위한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미디어 및 방송 고화질 비디오 스트리밍으로 라이브 이벤트 중계, 산업범사. 에너지 시설, 고층 구조물, 원격 인프라 점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의 DNA 드론 사업은 고층 구조물 관리용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환경 모니터링. 까다로운 지형에서도 데이터를 수집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에서 풍력 태양광 발전소 점검에 활용됩니다. 스마트 농업 정밀 방제 및 생육 관리용 드론으로 AI 기술과 결합해 효율성을 높입니다. 4점. 시장 동향 및 전망. 시장 성장. 글로벌 상업용 드론 시장은 2020년 225억 달러에서 2025년 42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화물 운송, 인프라 검사, 농업 등에서 드론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 드론 시장. 2024년 5,353만 달러였던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6,385만 달러로 성장하며 2037년까지 8억 8,64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2037년까지 33%의 수익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지원. 한국 정부는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기술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2025년 드론 택배 상용화를 목표로 둬서 지역 배송 기준을 마련하고 드론 전용 공역 드론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5점. 장점과 단점. 장점. 전파 방해. 회피 전자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 가능. 고속고화질 데이터 전송. 정찰, 감시, 방송 등에서 우수한 성능.
경량화 및 효율성 업티컬 전류의 광섬유 모듈은 가볍고 저전력으로 배터리 효율을 높입니다. 지형 장애물 극복 무선 드론보다 지형 제약이 적음. 단점, 비행거리 제한 광섬유 케이블 길이 1020km에 따라 범위가 제한됨. 케이블 손상 위험 나무, 전선 등에 걸리면 끊어질 가능성이 있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노획된 드론은 이로 인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잡한 관리 다수의 드론 사용 시 케이블 얽힘 문제 발생. 비용 광섬유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 비용이 높음. 6점. 2025년 5월 최신 동향.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광섬유 드론은 전쟁에서 점차 중요한 무기로 자리 잡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생산과 방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광섬유 드론 활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드론 산업 한국은 DNA 드론 기술 개발 사업 2020-2024년 480억 원을 통해 광섬유 및 오지 기반 드론 서비스를 개발했으며 2025년 드론 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안리 드론쇼 부산 광안리에서 열리는 드론 라이트 쇼는 광섬유 드론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드론 기술의 대중적 활용을 보여줍니다. 2025년 설 연휴에 2025대의 드론이 참여한 특별 공연이 강풍으로 1월 26일로 연기되었습니다. 7점. 미래 전망. 광섬유 드론은 군사, 산업,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전이 강화되는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디메이커스, ETRI은 AI, 오지, 광섬유 기술을 융합한 드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점. 결론. 광섬유 드론은 전파 방해에 강하고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기술로 군사적 산업적 응용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활용 사례와 한국의 드론 산업 발전이 주요 화두이며 향후 규제 완화와 기술 발전으로 상용화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케이블 길이 제한과 손상 위험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광섬유 드론이라니 듣기만 해도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드론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익숙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촬영, 배달, 심지어 구조 작업까지 활용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광섬유가 더해지면 그 가능성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넓어집니다. 2025년 5월 현재를 기준으로 광섬유 드론은 기술적으로 정말 흥미로운 도약을 이뤘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기존 드론이 무선 신호에 의존했다면 광섬유 드론은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을 사용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연결의 안정성과 보안 때문이죠. 첫 번째로 광섬유 드론은 신호 간섭 걱정이 거의 없어요. 무선 신호는 전파 간섭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거나 끊기는 경우가 있는데 광섬유는 빛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죠. 안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정말 큰 장점이에요. 두 번째, 보안성이 뛰어나요. 무선은 해킹당할 위험이 있지만 광섬유 드론은 물리적으로 케이블이 연결돼 있어요. 누군가 데이터를 가로채거나 해킹하려면 눈에 보이는 케이블을 건드려야 하니 훨씬 안전하죠. 보안이 중요한 군사작전이나 민감한 데이터 전송에 딱이에요. 세 번째로는 긴 시간 동안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배터리 문제가 심각했던 기존 드론과 달리 광섬유를 통해 에너지와 데이터를 동시에 공급받으니까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어요. 장시간 작업이 필요한 분야에 유용하게 쓰이겠죠. 네 번째는 정밀한 운용입니다. 광섬유 드론은 데이터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해서 아주 작은 제어도 가능해요. 그래서 의료나 정밀 산업 또는 복잡한 구조물 점검 같은 분야에서도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 든든한 활용 사례들을 보면 특히 재난 구조나 원격 촬영에서 빛을 발하고 있어요. 위험 지역에 투입해 굉장히 섬세하게 주변을 탐색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고화질 정보를 제공해 구조 작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요약하자면 광섬유 드론은 첫째로 신호가 끊기지 않아 안정적이고 둘째로 보안이 뛰어나며 셋째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장시간 운용이 가능하고 넷째로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며 다섯째로 실질적이고 중요한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기술이 이렇게 멋지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앞으로 이 광섬유 드론이 어떻게 더 발전하고 활용될지 우리도 눈여겨보길 추천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